오늘은 한국의 양궁이 세계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궁은 동서양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이어 내려온 궁수를 스포츠로 만든 것이며 한국에서는 서양에서 유입된 활쏘기 스포츠라 하여 양궁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538년 영국의 헨리 8세가 처음으로 대회를 열었고 그 이후로 유럽에 보급되어 1931년에 국제양궁연맹이 조직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양궁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1972년 민헨인데 이때부터 1984년까지 남녀, 개인전 한 종목씩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에 석봉근 선생이 손수 교본 등을 제작하여 제자들에게 양궁을 가르쳤고 1963년 7월 27일 FITA 국제양궁연맹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한국의 양궁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대표팀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신궁 김진호가 나타나며 한국 양궁의 전성시대가 개막하게 되는데 1978 방콕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과 1979년 세계선수권 5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첫 금메달은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후배였던 서양순이 받게 됩니다. 한국 양궁의 가능성을 포착한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은 1985년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되며 한국 양궁은 자본력과 기술력까지 겸비하여 향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대한양궁협회는 1983년에 대한궁도협회에서 분리되어 창설됐는데 특이한 점은 대한양궁협회에서 전국의 초중고 양궁부 학생들과 코치들을 모두 직접 관리하고 양궁에 관한 어떠한 사교육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하는 것으로 이는 양궁에 대한 인맥과 연주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실력주의만을 기반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며 이후에도 한국 양궁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궁 선수의 육성 및 선발에 치열한 내부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회의 노력 덕분에 순수한 실력 이외에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선수 및 지도자들도 선발 과정과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궁은 다른 종목과 달리 심판이 개입하는 부분이 적어서 승부 조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같은 팀 선수 간에 짜고 하는 경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서로 맞붙도록 한 규정입니다. 또한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선발전은 2015년 10월 남녀 각각 120명이 참가하여 2016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고 한 선수가 경기에서 쏜 화살만 4,000개를 넘었으며 경기 방식도 토너먼트, 리그전, 기록 경기 등 경기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일부러 바람이 센 강원도나 빗속에서 경기의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배전 방식은 하도 복잡해 출전한 선수와 지도자들조차 헷갈린다고 합니다. 양궁계에선 이 선발 방식을 난수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성적에 따른 평가이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네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는 보통 9월부터 11월 사이에 두세 번의 과정을 거치는 종합선수권이라는 대회를 통해 남녀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하여 동계훈련을 하고 다음해 세계대회 출전할 때 이 8명의 선수들 중 평균 3회 이상의 평가전을 통해 3, 4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년도의 국가대표였든 금메달 리스트였든 가산점 따위는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며 선수권 진행 당시에 순위에 못 들어가면 바로 탈락입니다. 다른 대회에서도 올림픽 메달까지 받은 선수가 일반인에게 고전하거나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올림픽 금메달보다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 선발전이 더 어렵고 올림픽 금메달보다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2015년 10월 18일 강원도 원주 양궁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양궁 리커브 남자 일반부 30m 결선에서는 360점 만점이 3명이 나왔는데 모두 지름 8cm의 10점 관역에 쐈습니다. 결국 지름 4cm인 X10 안쪽에 맞힌 개수로 순위를 가렸는데 1, 2, 3위가 모두 360점 만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X10을 24번 맞힌 이승윤과 김범민은 공동 금메달, X10을 20번 맞힌 김규찬은 동메달, 공동 4위 2명은 359점이었습니다. 어느 아시안게임이 열릴 당시 하필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가 열렸는데 이 때문에 1군 선수진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포기하고 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2군 선수들만 데리고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다 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중학교 3학년부터 실업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점수 이상을 단 한 번이라도 기록한 선수들을 상대로 선발하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 선수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최대 임동현 선수는 고교 1학년 때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했고 고교 2년생 이특영 선수는 고1 때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김순영은 고2 때 1988년 서울올림픽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혼성 금메달과 남자 단체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김재덕도 당시 고2였습니다. 2005년 전국체전에서는 무명의 신성우라는 선수가 4관왕에 올랐는데 기록이 세계 신기록보다 높게 나왔고 개인전 신기록이 12발에 12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냥 다 10점을 쐈다는 소리인데 전국체전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메달은커녕 초반 광탈이나 안 당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2017년 아시아컵 3차 양궁 대회에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수들만 보냈는데 전원 결승에 올랐으며 이 대회 다른 나라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고교생 선수들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미국 등 강대국이 우세한 수영 종목은 거리별, 영법별, 심지어 혼성 편성까지 종목이 다양한 반면 양궁은 남녀 단체전, 개인전 달랑 4종목 뿐이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녀 혼성 종목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5가지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양궁은 스포츠 중에서도 심판의 개입이 거의 없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합의 결과가 관역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판정 시비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포츠 외교가 비교적 약한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독점해도 강대국에서 장난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궁연맹에서 규칙을 계속 바꾸어도 한국 양궁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림픽 양궁 사상 금메달과 전체 메달 획득 개수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 금메달은 31개, 은메달과 동메달을 합쳐 총 47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2위 미국은 8개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의 금메달 수를 합한 것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4 파리올림픽까지 여자단체 10연패는 미국 농구조차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양궁 여자 선수 중에서 3회 이상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선수층이 매우 두껍고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1996년, 2012년, 2020년, 2024년에는 여자 대표 선수가 3명 모두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양궁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포디움 수입을 2차례나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한 김경욱은 개인전 결승 한 경기에서 카메라 2개를 박살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박성현 선수가 카메라를 박살냈는데 이 때문인지 2020년부터 관역에 카메라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의 김재덕과 안산이 남녀 혼성전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데, 안산은 혼성 단체전 준결승 경기 중 김재덕이 10점 관역에 꽂혀있던 화살을 꿰뚫어 맞히는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관통된 화살과 관통시킨 화살은 로빈후드의 화살로 불리며 현재 IOC 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고 합니다. 협회의 투명성과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어린 선수들의 지속적인 발굴과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양궁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면 국제대회에서 메달권 진출이 반쯤 확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국가대표가 되는 길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울 뿐입니다.